안녕하세요. 국내 유일한 국토부 주거복지과 그리고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공익단체 지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자이행 증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하자이행 증권을 어떻게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찾는 것인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자이행 증권 또는 하자보수 예치금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하자보수 예치금은 사실 건설업체에서 하자이행 증권을 설명할 때 좀 더 입주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보편화된 말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하자이행증권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자이행증권은 통상적으로 준공허가 제출 서류로 필수로 지자체에 발행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자이행증권은 통상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2년에 해당하는 하자, 3년에 해당하는 하자, 5년에 해당하는 하자, 10년에 해당하는 하자 이렇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2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5년, 10년.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많은 하자들이 발생하는 게 2, 3년에 해당하는 하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3년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하자들이 있는 경우에 하자이행증권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요거를 저희 같은 이제 지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청구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실제 이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하자이행 증권을 청구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보통 2, 3년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지고서 많이 청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하자이행 증권을 청구할 때 좋으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동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건물은 동대표님이 반상회도 했고 나름대로 안내를 해줬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정한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건 사실상 입주민들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또 업체가 반상회를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반상회에 참석을 하셔서 아시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옳은 결정을 하신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를 피하셔야 되는지. 첫 번째, 공사를 요구하는 업체. 공사를 요구하는 업체는 요구한다. 어? 어, 이런 업체가 뭐 사실 많이 있고요. 또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주민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사를 일단 맡기는 조건으로 청구를 한다. 그 안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축주에게 주는 건축주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찾는 하자보수 예치금이 사실상 뭐 몇천만 원, 몇억 원이 되니까 큰 것 같지만 공사를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라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건축주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적은 금액에서 더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떤 그 건물에 방문을 드려서 동 대표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면담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진행하는 업체는 공사를 얘기한 적도 없고 수수료를 얘기한 적도 없다. 그런데 지금 업무는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행하는 업체는 건설사였습니다. 그러면 건설사가 공사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또는 별도의 어떤 그런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 업무를 대신 진행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구를 할 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소견이 포함이 되어 있는 자료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건설사가 본인들의 자비 부담으로 공사도 요구하지 않고 수수료도 별말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청구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사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세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조건으로 업체가 하자보수 예치금을 청구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건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당연히 잘해주겠지, 건설사니까 잘해주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동 대표님께서 업체를 올바르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말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업체, 공사를 요구하는 업체인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인지, 이게 둘 다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말이 없었던 것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하면서 그냥 계약이 진행되고, 그렇게 된 계약에는 건축주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공사에 대한 비용이 모두 한다는 조건으로 자연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의 하자보수 공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치금을 찾긴 하시지만 결국은 영원이 되시는 겁니다. 영원. 그러면 다음 공사도 분명히 이제 순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실 텐데 그 공사들을 하실 수 없는 게 돼요. 그땐 자비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세대들이 모두 협조하셔서 그 자비를 제때제때 잘 내어주신다라는 건 제가 지금까지 이 업을 진행해온 5년간의 시간을 봤을 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세대라도 반드시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 못한 세대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입주민 간의 어떤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건설사가 보통 이 하자이행 증권 청구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하자 공사를 요구하는 건지 수수를 요구하는 건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건설을 요구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 공사를 한다라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업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런 업체하고는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사는 예치금을 찾으셔서 저렴하게 하시면서 AS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입주민 모두가 같이 공지를 하셔서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하자이행증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공사를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그 안에 그렇게 되면 건축주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하자보수 예치금 올바르게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고요. 또 이 영상의 댓글로 원하시는 내용의 주제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 준비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